자, 이제 개장 본격적으로 준비 들어가기 위해서 한 분이 다시 오셨고요.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도 도움 주시기 위해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또 유창희 대표가 오늘 보는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포인트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시장 자체는 좀 이제 많이 올라온 감이 없잖아 있죠. 네. 어쨌든 그 7거래 어제까지 해서 7거래일 연속 상승을 좀 했었고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도 일단은 지난 12월 26일 하락한 자리까지 반등하고 나서 약간 조정이 나와서 약간 이제 약간 무게감이 있는 그러니까 무거운 시작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연말 랠리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좀 우리가 이제 약간 장기적인 관점,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는 지표가 어저께 좀 하나 나온 게 있죠. 그러니까 뭐 KRX하고 CSI 한마디로 한중 공동 지수가 발표가 된 게 있는데 네. 이거 자체만으로 뭐 엄청난 뭐 패시브 펀드 자금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아주 뭐 MSCI라든지 뭐 코스피 200처럼 뭐 핫한 이슈가 아니니까. 하지만 어쨌든 두 개의 국가의 좀 중요한 거래소, 특히 상하이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모았다라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 전통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은행이라든지 뭐 약간 이제 대형주 중심의 섹터 그리고 IT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미래지향적인 섹터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런 것이 저는 앞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딱히 어디 많이 올라온 감이 없잖아 있다 보니까 어딜 네. 투자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것을 좀 이러한 지표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질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그 앞으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에 관련해서 한국과 중국이 같이 어떤 지표를 발표했다는 얘기는 관련된 산업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관련된 기업들을 특히 올해 확인된 것이 공급망 충격, 뭐 원자재 이슈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거에 상당 부분이 중국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이 발생하는 부분들 이런 것을 앞으로 조금 더 협업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라면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투자 심리 좀 더 개선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어저께 이제 발표된 지수 중에서 조금 더 본다라면 그래도 최근에 약간 조정이 나왔고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었던 섹터가 2차 전지 전기차 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러한 지표 발표로 인해 가지고 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기아라든지 뭐 첨보, SKC 이런 기업들 조금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인덱스라는 것들이 이제 새로 설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추종하는 자금들이 순환하고 하는 것들을 포인트로 좀 보시는군요. 그렇죠. 왜 네. 그러냐면 어찌됐든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번에 이쪽에 대해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 한국, 중국 자체가 엄청 크다 보면 클 수도 있고 또 작게 보면 작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시장을 선도해 갈 수 있다는 어떤 바로미터, 그런 뭐 기준점을 만들어줬다는 것 자체는 전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게 돌아왔지만 그냥 뭐 곧버스라고 있죠. 네. 네. 커스피 200 인버스. 인버스 그렇죠. 네, 주가가 레버리지 떨어지면은 인버스. 네. 두 배로 네. 먹는 네.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 지금 몰리시죠. 거기에 삼성전자를 매도하시고 글로 많이 가셨다라는 뉴스가 있기는 그렇죠. 있습니다. 안타까운 네. 뉴스인데 개인이 곧버스에 몰려 있으면 주가 잘 안 떨어진다. 네. 이게 우리 심플한 거 아니에요? 모두가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네. 그게 이제 유창희 대표가 지금 막 인덱스 얘기하고 막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다음에 정유미 사장이 오늘 또 준비하신 포인트. 오늘 툴젠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바이오 쪽 뭐 하나 좀 보는 것 뭐 같은데. 바이오가 최근에 뭐 그 움직임이 좀 괜찮았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를 이제 왜 들어오느냐. 이제 공교롭게 또 최저점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 움직이는 그래도 좀 사후에 이게 왜 움직였느냐, 앞으로 더 갈 수 있느냐 이걸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따라가고 싶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가고 싶진 않는데 한 번 정도의 그 눌림은 분명 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올라오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죠. 무슨 뭐 달코 다른 JP모건 컨퍼런스부터 해서 뭐 어떤 회사가
이제 학회에서 초록을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달고 다른 좀 논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는 그냥 오른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싸니까 자기의 밸류보다 너무 싸져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유입되니까 그냥 올라오는 그런 현상으로 좀 단순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이 회사들의 뭐 과거의 그런 레퍼런스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했었던 그런 전력부터 지금 뭐 임상 실험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일은 있겠습니다만 뭐 한두 달 전에는 뭐 그런 게 없었나요? 이제 그런 거와 지금 최근에 달라진 거라고는 지금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주가의 레벨이 좀 달라졌었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너무 싼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순환에서 오는 이제 그런 수급적인 특징이라고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여기에 뭐 갑자기 확 따라가시기보다는 한 타임을 좀 쉬었다가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새롭게 들어오는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좀 많은 종목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코넥스에서 한번 사볼까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좀 흥행에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공모가도 밴드 하단에서 좀 결정이 되면서 이게 이제 코넥스에서 15만 원짜리가 9만 원까지 한 번에 훅 밀려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오늘 공모가 7만 원에서 좀 시작을 하는데 뭐 최근에 바이오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뭐 그 코넥스에서 형성된 그 10만 원 부근까지 어떤 그 가격까지는 좀 맞춰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 시작 전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헝다 뉴스가 있어요. 제한적인 디폴트로 이제 신용 등급을 좀 끄집어 내려진 부분이 좀 있는데 네. 저는 요거는 일단 환율,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을 봐도 그리고 이제 위안화와 그 달러 환율을 봐도 오히려 위안화 강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헝다가 어제 그렇죠. 제한적 디폴트 신용 등급으로 났죠. 좀 나왔는데 오히려 중국의 위안화는 강세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위안화 좀 강하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어떤 금융시장에서의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중국 내부의 일이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올림픽 이후로 굉장히 이렇게 미루려고 하는 중국 정부의 어떤 의지. 갑자기 뭐 지준율 낮추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어쨌든 헝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물을 타려고 하는 이제 거기에 좀 의중도 좀 보였기 때문에 헝다 이슈는 아직까지는 좀 한정적인 그런 좀 자체적인 노이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장 자체를 흔들 만한 이슈는 아직까지 이게 전이되지는 못한다. 이게 이제 과거 리먼 브라더스와 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걱정이 상당히 좀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위안화와 달러는 이게 달라도 많이 다르고 중국과 미국은 또 달라도 많이 다르니까 어쨌든 헝다 뉴스는 일단 단기적인 노이즈 정도로만 이렇게 좀 인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바이오로 갔다가 헝다로 마무리. 예, 일단 지금 가장 좀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러니까. 자, 헝다는 뭐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디폴트가 공식화됐습니다. 피치,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헝다의 제한적 디폴트 강등을 매겼고 22조 원대 전체 달러 채권은 연쇄 디폴트를 촉발할 거라고 이렇게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는 죄송합니다. 시장의 원칙대로 임윤희 행장이 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중국의 대외 시인도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위안화는 말씀하신 대로 헝다 이슈 전에는 강세로 가다가 어제 잠깐 약세, 위안화 약세. 근데 막 약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 개장 접수되는 상황들 파악해야 되고 코스닥도 봐야 되는데 코스피를 일단 먼저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우리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향후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시장을 굉장히 판가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을 보여주는 그런 판단의 시기 이렇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굉장히 잘 넘어갔죠. 동시만기일은 좀 잘 넘어갔고 미국장에서는 이제 성장주들이 좀 빅테크가 모여 있는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과연 그 비슷하게 가느냐, 그거보다 선방하느냐를 좀 놓고 봤을 때 이제 향후 한 2주 정도 연말까지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지수, 특히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좀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대형주 안에서는 신규 편입 지수에 편입이 된 그런 종목들,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 종목들이 좀 주가가 조정이 좀 컸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동시만기일이 지나면 이제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신규 지수 편입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좀 기저의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한 0.5포인트, 0.5%죠. 한 16포인트 정도의 하락이 좀 예상되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어제 좀 힘을 좀 많이 뺀 것 같아요. 또 미국도 저 시장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 좀 약세 출발이 좀 예상되고는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동시만기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었는데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일정 부분은 오늘 프로그램이 조금 더 되돌려 놓고 그렇게 출발하니까 그럴 뭐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가 만든 그런 반등장이기 때문에 그 뭐 외국인들도 반도체를 많이 사놨잖아요. 그러면 뭐 지수를 굳이 끌어내릴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계속해서 들고 상승 좀 상위 종목들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뭐 그런 종목들 뭐 일부 이제 정치 테마주들 요 위주로 좀 눈에 띄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수는 일단은 뭐 조정 출발이지만 뭐 크게 뭐 망가질 것 같지는 않고 현재까지는 그러면 이제 개별주들은 나름의 또 사연이 있는 것들은 호가들이 셀 것 같은데 네. 어떤 기업들의 호가들이 좀 보입니까? 뭐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좀 조정, 약세 출발이 좀 예상되고 차익 있는데 매물이 일부 또 나오는 차익 매물 구간이 나오고 있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역시 코로나 확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을 작용하고 있는지 약간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뭐 시젠이라든지 뭐 랩지노믹스 쪽으로 해서의 약간 동시효과 흐름 자체가 조금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이제 뭐 한국전자금융이라든지 약간 최근에 전자결제 관련된 뭐 보안 관련된 쪽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장 초반에는 코스닥 쪽에 좀 매기가 좀 유입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호가가 좀 그쪽으로 붙고 있군요. 자, 일단 문 열고 다시 들어가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준비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유창희 대표의 관심 기업 오늘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앞서 개장 전에 할까 하다가 시장이 조금 무거울 것 같아갖고 네. 개장 후에 봅시다 했는데 오늘 주말에 뭘 공부해 볼까요? 네, 덕산 하이메탈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네, 오늘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뭐 IT 섹터는 저는 계속 안고 가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 반도체라는 게 이제 초미세 공정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 솔더블 관련돼서의 덕산 하이메탈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솔더블이라는 게 뭐 쉽게 생각하시면 납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판하고 소켓 사이에 이제 전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전방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패키징 관련된 산업,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 업황 호전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또 이러한, 그 기업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자회사 관련해가지고, 물론 이제 지주사가 자회사의 평가를 100% 받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덕산 하이메탈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의 시가총액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3천억 정도 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뭐 지금 현재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한 16,500원, 16,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고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열어놓고 연말 좀 2주 정도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뭐 연관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덕산 계열 쪽은 그 NFT와 이제 메타버스 뭐 이런 이슈로 계속 부각이 되면 디스플레이 얘기 나올 때도 네. 한번 주목될 수 있고 그러니까 조정 시에 매수 뭐 관심 기업 이렇게 해서 가격 전략 참고하시라고 지금 하단에 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유창희 대표의 관심 종목까지 주말에 또 공부해 볼 기업 받았고요. 오늘 두 분 또 개장 함께 해주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과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